근데 왜 인문학이 우리 삶에 필요하고 우리는 왜 인문학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저는 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몸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를 잡았을까요? 반갑습니다.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시 한번 인사 말씀 드릴게요. 저는 몸과 마음의 소통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교통사고가 3번 있었고 너무나 아팠던 경험이 있어서 약간 건강에 예민하다 그러나? 약간 그런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도 자연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내가 된다라고 하는데 앞에 제가 몸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근데 왜 인문학이 우리 삶에 필요하고 우리는 왜 인문학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저는 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몸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를 잡았을까요? 인문학이라는 의미를 사실 사전적인 정의를 찾아보면 인간의 가치 탐구와 표현 활동에 중점을 둔 학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뭔 소리야? 저도 교육사 철학을 전공했지만 인문학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나 문화나 사상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시 저는 사실 피부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인문학의 정의는 뭐냐면 내가 내 삶을 더 사랑하고 내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알아야 하는 학문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하나뿐인 내 삶, 그리고 내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통로가 몸이잖아요. 사실 이 몸이 전부인데 이런 걸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을 가져보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더 나은 삶과 건강한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과연 나는 내 몸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사랑을 쏟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IBM이라는 글자를 앞에 띄워놨어요. IBM,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저 말? 이미 베린 몸의 약자로 쓰이는 말입니다. 이미 베린 몸인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유일한 통로이자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몸에 대해서 힐링에 관련된 강연이나 뭐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지인들이 그래요. 저를 만나면 세진아 나 힐링 좀 시켜줘. 나 힐링이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데 힐링의 어원 홀리스에서 나왔어요. 근데 홀리스는 아시다시피 몸과 마음과 정신이 온전한 상태를 의미해요. 근데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온전한 상태를 누가 제일 잘 알고 계십니까? 나 자신이 제일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강연이란 게 이걸 1시간 동안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몸이 건강해지고 막 운동하고 싶은 의지가 충만해지진 않습니다. 근데 힐링이고 건강이고 그 주체는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내 마음과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근원적인 힘은 나에게 있다라는 거, 내가 움직여야겠다라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가져주신다면 이미 베린 몸, 답이 없는 몸에서 건강한 몸, 더 행복한 삶을 이어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고 병은 말을 타고 들어와서 거북을 타고 나간대요. 들어올 땐 정말 훅 들어오지만 이 병이 낫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몸의 소리에 좀 더 예민하게 반응하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입니다. 가로병으로 과로병을 막는다. 제가 제 여동생에게 해줬던 말입니다. 제 여동생이 갑상선암 수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동생의 직업이 간호사예요. 병원에서 일하는 친구인데 과연 뭐 건강의 중요성을 얘가 몰랐을까요? 수술 후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언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몸이 몇 개월 전부터 되게 이상했어. 근데 본인은 나이트 근무를 서니까 피곤한 게 당연하지. 내가 최근에 운동을 안 해서 살이 쪘으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는 건 당연하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기를 놓쳤고 어쨌든 지금은 수술하고 좀 괜찮긴 하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좀 우울했었어요. 동생이 굉장히 우울해하고 있을 때 제가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한 가지 병으로 10,000가지 병을 막는데 지금 네가 이 병에 걸렸지만 아직 젊으니까 관리 더 잘해서 더 건강하게 한번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던 기억이 나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저는 에세이 작가이자 트레일 러너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연을 되게 사랑하고요. 걷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걷기를 통해서 뭔가 내 삶이 다 달라졌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조금씩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가끔 가다가 물어봐요. 너 뭐 운동인으로 전업했냐? 태능 갈 거냐? 이 정도로 운동을 왜 이렇게 심각하게 하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교통사고를 2년 동안 3번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몸무게가 10kg가량이 빠졌어요. 왜냐면 계속 통증이 있으니까 예민해지죠.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죠. 그러니까 식욕도 떨어지죠. 그러면서 면역력이 저하됐는지 어찌는지 원형 탈모 오고요. 대상포진 왔었어요. 저 등으로. 내 몸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원래 건강한 사람들이 건강 자체를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급격히 제 몸이 이렇게 무너지면서 이렇게 삶이 무너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작가냐, 뭐 트레일 러너냐 이걸 구분짓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운동을 하는 이유도 내 삶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에너지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배움이라는 글자를 띄워놨습니다. 동양적 사고에서 배움은 몸의 배달을 의미해요. 무언가 배워서 뭘 하겠다가 아니라 어느 순간 깨우쳐지는 거예요. 몸에 배서.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밥 먹고 잠자는 것처럼 1년 뭐 몇 개월이 아니라 그냥 평생 쭉 내 몸에 배게 해서 아예 배어들게 해야 되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스토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전달하기 때문에 이건 거짓이 아니라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더 자신 있게 한번 제 이야기를 전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게 3파트로 나눠서 진행을 할 건데 몸이 변하면 모든 것이 변한다에서 직장인들의 일반적인 뇌 구조가 이렇다고 해요. 퇴근하고 싶다 58.9%, 점심 뭐 먹지 23.2%, 빨리 끝내야지 29.5%.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를 생활한대요. 퇴근하기 위해 출근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사실 제 후배들을 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현대인들의 10명 중 9명 이상이 스트레스로 고통받고 계시다는데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서적인 스트레스, 육체적인 스트레스 3중고에 많이 시달린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적 없으세요? 구내염 하나 정말 요만한 거 하나 났는데 내 삶의 중심이 여기 막 쏠려 있는 것 같고 적어도 내 삶의 중심이 아픈 곳이 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 그런 걸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고 일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제 삶의 중심이 그 아픈 곳이 됐던 적이 있다 보니까 뒷목과 허리 그렇게 아프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고요. 시야가 좁아지다 보면 내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고려하고 이해할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근데 너무 아프니까. 아마 많이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대해서 내 삶의 중심 다행이다 아픈 곳이 아니라서 이런 생각 가져주시면서 계속해서 건강한 삶을 위해서 뭔가 나를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코르푸스라는 책에 있는 구절이고요. 코르푸스는 프랑스가 사랑한 철학자죠. 장링랑 씨가 쓴 몸에 대한 사유를 담은 책이에요. 여러 구절이 있지만 저는 이 구절에서 딱 마음이 와닿았어요. 나는 건강해서 괜찮아. 아직 젊어서 괜찮아. 나는 뭐 담배를 많이 피워도 아직까지는 문제 없어. 우리 집은 대대로 장수 집안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도 사실 그랬고 아플 일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고가 됐든 질병이 됐든 그 확신이 산산조각이 났을 때 그제서야 몸이 인식된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게 조각나기 전에 내가 내 몸을 더 챙기고 더 관리하고 더 케어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우리는 진짜 잃고 나서야 그 중요성을 아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 내가 너무 요즘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그런 걸 케어할 만한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너무 모른 채 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은 지금 이 순간도 나에게 말을 걸고 있어요. 글은 엉덩이로 쓴다란 말이 있잖아요. 앉아있을 수 있는 힘. 근데 이 지속력과 집중력과 체력을 동시에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뭐지를 생각하다가 달리기를 시작을 했잖아요. 달리기를 하면서 이 책을 쓰게 됐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지금 하고 계신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 내가 내 일에 집중하고 내가 관심 있는 것에 집중하는 능력 굉장히 필요하실 거고요. 그래서 제가 걸었던 이야기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건 제가 사막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그때 함께 사막 횡단을 했던 언니의 모습.
약간 국대 같죠? 금융계에 일하는 언니입니다. 250km를 6박 7일 동안 이 11kg의 배낭을 메고 19개의 식량을 제가 먹고 마시고 자는 모든 것을 제 배낭에 넣고 그 길을 걸었어요. 왜 갔냐? 라고 많이 물어봐요. 사막에 왜 갔어? 이러는데 하나의 그냥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걸어서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 사막의 별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나 사막 가서 그 별 한번 보고 싶다. 왠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차 타고 사막 횡단하는 걸 생각했는데 제가 교통사고 이후에 몸을 회복하려고 달리기를 시작을 했고 정말 200m를 뛰면 숨이 차서 못 뛰던 내가 어느 날 풀코스를 뛰었고 나 풀코스는 내 인생에 딱 한 번이야 라고 했는데 어느 날 50km 산을 뛰고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내 두 다리로 내 다리를 동력 삼아서 한번 가보자.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질렀어요. 보시면 이게 그 배낭 안에 넣었던 그런 짐이에요. 이거 깔고 자는 거, 제 침낭, 뭐 패딩, 사막도 밤에 너무 추우니까 이 무게를 다 짊어지고 이제 대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발이 이렇게 됐어요. 이틀째. 왜냐하면 무게를 지고 가다 보니까 이게 하중을 더 받고 신발 안에서 발이 밀리다 보니까 마찰이 일어나고 물집이 잡혔는데 걸을 때마다 정말 쩌걱쩌걱 발에서 소리가 나요. 너무 아프다 이러면서 평소에 제가 진통제 이런 약을 잘 안 먹어요. 정말 한 10년 안에 먹을 진통제를 다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결국에는 다녀오고 나서 발톱을 3개를 잃었고요. 이쪽 발이 물집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하중을 여기에 덜 싣고 반대발이 이렇게 짚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발은 코끼리 발처럼 이렇게 부었어요. 이렇게 부어서 한국에 와서 한 3주 정도 이제 요양을 했죠. 누워서 요양을 하는데 그 시간도 굉장히 저는 행복한 거 이상하게. 일주일 동안 머리를 못 감죠. 거기는 물이 없으니까 세수도 못 해요. 처음에 가기 전에는 화장실이랑 씻는 게 가장 걱정이 됐어요. 어떻게 일주일을 못 감지? 근데 나중에는 이렇게까지 안 감아도 별일 없구나. 너무 편하다. 이러면서 그런 뭔가 자연스러움. 나는 가식 없이 산다고 했는데 뭔가 사회적인 그런 틀이 있잖아요. 뭔가 작가로서 너는 그래야만 해. 이렇게 보는 시선. 그런 거에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 있었구나. 되게 반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막에 다녀오고 나서 자연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내가 됐다는 거. 그 멘트가 거기서 떠올랐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중간에 CP마다 가서 너무 힘들어서 기절했을 때 이렇게 사진에 찍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누워서 완전 기절했던 그런 사진이고요. 이게 그 고비 사막의 모습이에요. 사막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모래 언덕, 듀만을 생각하는데 매일매일의 풍경이 달랐어요. 하루는 정말 이런 바위산을 넘고요. 하루는 저기 막 북유럽에 있을 법한 이런 숲, 멋진 숲을 건너고 어느 날은 이런 초원을 건너기도 하고 이러면서 매일매일 다른 풍경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장에 무언가 많은 걸 실천하시기보다 그냥 하나하나 이 자리에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거, 행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하셔서 한번 움직여 보시면 이 한 발 한 발이 쌓이다 보면은 정말 1년 후에는 이 자리보다 정말 365걸음 앞에 가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달리기가 제 삶을 바꿔주진 못했지만 제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사고 났을 때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팀원들이랑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발표를 하는 역할이었거든요. 컨디션이 그때 계속 오르락내리락 병원을 수시로 왔다 갔다 입원을 계속 하고 있었고 퇴원하고 나서도 제대로 쉬지 못해서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갔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대로 제 역할을 못 해낸 거예요. 언니 너무 선배 미안해요. 지금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링거 맞으러 병원에 왔어요. 지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저도 모르게 계속 몸 핑계를 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 선배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세진아, 나는 너를 오랫동안 봐와서 너는 믿어. 근데 이제 네 몸은 못 믿겠어. 근데 이게 완전 마음의 상처. 칼처럼 딱 꽂히는 거예요. 네 몸은 못 믿겠어 라는 딱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 내 사람들에게도 계속 이걸 핑계대고 있었구나. 그 되게 반성했었어요. 다시는 내가 내 몸을 핑계로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당시에는 제가 자신감도 되게 바닥을 쳤었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스스로 자체 믿을 신자를 쓰잖아요. 저도 저를 못 믿겠는 거예요. 내 몸 컨디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자신감도 완전 바닥을 쳤는데 달리기를 하면서 내 두 다리로 100m, 1km, 10km, 250km를 가다 보니까 내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구나.
진짜 한계란 한계 없는 사람들의 핑계였구나. 난 해보지도 않고 계속 핑계를 대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지금 이런 제 진심이 전달됐으면 좋겠고, 그런 뭔가 삶을 대하는 태도는 충분히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후반에 무뎌지는 이유, 데미지를 입은 후에 회복이 더딘 이유, 혹은 내가 뭔가 실수한 후에 복구가 늦은 이유도 다 체력이 약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꼭 우리 업에 관련된 일뿐만이 아니라 각자 생각하는 내 삶의 방향성과 내가 원하는 그 삶의 모습이 있으시잖아요. 그것들을 이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집중력과 지속력과 체력이라고요.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체력. 이 체력을 키우기 위한 무언가,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뭐 달리기지만 여러분에게 맞는 무언가를 꼭 찾으셔서 발견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중복되는 말씀을 드렸고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 바다와 하늘과 별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을 보러 가십시오. 라는 베스트셀러였던 인생 수업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법 인생을 많이 살잖아요. 나중에 시간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나중에 뭐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해야지. 뭐 돈이 좀 모이면 해야지. 라고 하지만 돈이 모였을 때는 또 돈 들어갈 일이 생기고요. 이제 좀 됐다 싶을 땐 또 뭔가 일이 터지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마음이 시킬 때 그냥 저스트고 한번 나아가는 그런 실행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응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 시간을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뭡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약간 방대하게 제가 좀 펼쳐놓긴 했는데 이거를 요약하자면 저는 성형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성형이 플라스틱 서저리의 성형이 아니라 저는 여기에 형태형이 아닌 빛날 형자를 넣어놨거든요.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지금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장 빛날 수 있는 건 무엇이며 내가 지금 이 빛나는 순간을 제일 잘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를 꼭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연을 5가지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나이를 들어감에 따라서 뭔가 뇌 기능이 떨어지고 신체 기능이 저하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5가지를 잘 유지하면 더 건강하게 슈퍼 시니어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아인슈타인의 뇌를 연구했던 연구진 중에 다이아몬드 박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의 자료를 찾아보면 이 5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이 5가지만 잘 실천하면 훨씬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대요. 첫 번째가 굿 다이어트입니다. 뭐 170 몇 센치에 몇 킬로그램 이런 수치에 내 몸을 갖다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나에게 맞는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거. 두 번째가 엑서사이즈, 운동하는 거. 뭐든 괜찮다. 내 신체 에너지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운동하는 거. 세 번째를 좀 중요하게 뽑고 있었어요.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놓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삶의 중심이 아픈 곳이 되면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어요. 네 번째가 바로 챌린지, 도전. 안 된다고 하기보다 해보는 거. 그리고 마지막이 러브였는데 이것도 공동체 안에서 뭐 사랑한다, 고맙다, 그냥 서로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내 편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실천하셔서 건강한 삶, 그리고 더 나은 삶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마지막으로 좀 나지막히 한 번만 읽어주실게요. 자, 시작. 결국엔 모든 것이 죽지 않는가? 그것도 너무 일찍. 내게 말해보라. 당신의 계획이 무엇인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이 거칠고 소중한 삶을 걸고 당신이 하려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이 한 번뿐인 소중한 삶을 걸고 하시고자 하는 삶은 무엇이고 방향은 무엇인지 꼭 잘 이루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오늘의 이 시간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100%의 컨디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경청해 주시고 눈으로 막 에너지 보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강연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훌륭한 청중분들을 모시고 강의하는 건 큰 행운인데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세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케팅본부 소아팀의 이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강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보니까 그렇게 한마디를 던져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럼 본인에게 직접 던져주시는 그런 한마디, 일으킬 수 있는 깨우는 한마디가 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려고. 네. 저도 물론 침잠하거나 에너지가 다운될 때도 있는데 근데 그럴 때 저는 저를 깨우려 하지 않아요. 괜찮아 라고 말해요. 잠깐 멈춰서도 괜찮아. 내려가도 괜찮아. 쉬어가도 괜찮아. 그 괜찮아라는 게 적어도 나는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줘야 될 것만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걸 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이렇게 침잠하고 싶을 때 정말 또 오래 침잠하기도 해요. 스스로에게 이런 셀프 토닥토닥. 우리가 통닥통닥으로 나를 위로한다라고 하잖아요. 치맥으로 위로하고 그거보다 토닥토닥이 훨씬 더 도움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고 있어 이런 말을 좀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그 영상과 피드 잘 보고 있다고 감사 인사드리고 싶고요. 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 첫째는 다녀보신 많은 코스 중에서 가장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코스가 어딘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오만 마루님들을 대표해서 실버 버튼을 받으셨을 때 어떤 공약이나 이런 거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많은 곳들을 다니다 보니까 같은 곳이라도 시간대에 따라 다르고 계절에 따라 다르고 정말 다 아름답더라고요. 근데 저는 대표적으로 뭔가 추천을 해달라고 하시면 산행 코스 중에는 제천의 작은 동산을 제일 꼽고 싶어요. 산 이름이 작은 동산이에요. 이름 너무 예쁘죠? 옆에 동산이라는 큰 산이 있고 그 산에 약간 동생뻘 되는 산이에요. 동산보다 작다 그래서 작은 동산인데 조금만 한 15분 정도만 올라가면 뒤에 청풍호가 쫙 보이면서 시야가 그렇게 가성비 좋은 산이 없어요. 그래서 초보인 분들도 뭔가 산행의 즐거움을 느끼시기에 너무 좋을 만한 곳이고 서울에서 접근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작은 동산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오만 마루님들을 대표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너무 감사드리고 10만에 대한 공약을 사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뭐 할까요? 역으로 여쭤볼게요. 뭐 할까요? 그런 뭐 캠페인에 있어서 필요하신 뭐 홍보랄지 이런 게 있으면 그냥 재능이랄 건 없지만 도와드리겠다고 아까 말씀을 필요로 하신다면 언제든. 네, 감사합니다. 이노엔 사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오세진입니다. 이노엔에서 어린이 당뇨병 환우의 꿈과 희망을 위한 걸음을 통한 순수한 사랑의 의미로 순애보 걷기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저 오세진도 함께 참여하면서 열심히 걸을 예정인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엔 사후 여러분 모두 순애보 하세요.